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국은행 속보가 터지면서 깜짝 놀랐죠. 주택담보대출이 0.25%만 인상을 해도 주택 관련 대출, 그러니까 주담대 뭐 관련된 것도 아니면 전세까지 포함해서 이게 대략 한 1179조 정도, 한 1200조 정도 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만 연 1.8조. 와. 아니 이거 뭐 전부 다 소비자, 뭐 소비자라고 하기엔 그렇죠. 어쨌든 금융 소비자니까요. 그래서 이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분들, 뭐 주담대나 전세 대출 받은 분들이 뭐 매년 거의 2조 가깝게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한다. 이 0.25% 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차주 1인당 이자 부담만 614만 원이라는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 주담대가 0.5%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3조 7천억, 4조 가깝게 증가를 하고요. 0.75%만 상승해도 5조 5천억, 무려 6조 가깝게 증가를 하면서 정말 이자가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면서,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뭐 연끌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뭐 주담대나 뭐 전세 대출 내셨던 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뭐 비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코픽스 금리, 아시겠지만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되겠죠. 최근에 또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뭐 아무래도 주식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커버를 하고, 또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자금 조달 금리, 코픽스 금리가 0.15%나 상승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건 뭐 주담대 금리나 뭐 이런 전세대출 금리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05%인데, 자, 그러니까 은행들도 뭐 이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 어디서 자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예금일 수 있고, 그러니까 예금 금리도 지금 뭐 은행들이 뭐 3%, 신한은행 같은 경우 한 3.3%까지 갔죠. 1년 만기 정기예금이 3.3%까지 막 가 있고, 자, 더더구나 지금 은행채 금리도 막 올라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돈을 가져오는데 3%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이건 대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이 이 정도의 돈을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3%대 이 코픽스 금리, 자금 조달 금리는 1년 5개월 만에 또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당장 내일이죠. 이제 내일 목요일 날 16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이건 뭐 확정적입니다. 지금 확정적이고,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내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어떤 이제 그 뭐 신현성 총재가 또 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할 거냐, 추가 금리 인상을 어떤 폭으로 할 거냐,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까지 해서 올해 한 두 번 정도,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래서 2.5%인 기준금리를 올해 3%, 내년에 3.5%,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얼마나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일 기준금리가 실제로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동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었던 이 거의 3년 정도의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고 피벗이죠.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통화정책의 방향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엄청난 충격을 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당장 지금 원래는 코픽스 금리가 오늘 올라가면 내일 16일부터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당장 오늘부터 은행들이 뭐 주담대 금리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좀 살펴드리면, 이건 좀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농협은행이 아시겠지만 여기가 뭐 계속 뭐 금리를 많이 지금 올려왔던 곳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4월 달만 하더라도
4월 24일 고정금리 기준했을 때 한 6.7%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7%를 안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3일, 그래봐야 지금 이번 주 월요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불과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고정금리가 7.18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거의 뭐 7.2%다 갔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7월 15일 오늘 7.2%까지 올렸습니다. 와, 5대 시중은행 중에 하나인 농협은행의 고정금리가 오늘 7.2%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5.5%까지 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단이 뭐 6%, 상단은 8% 가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내일 뭐 금리 인상이 있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상은 농협 같은 경우에 6%, 하단 6, 상단 8%, 고정금리가 지금 이 정도고요. 그리고 5년 주기형 지금 변동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한 6.77 정도 됐던 게 지금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7월 13일 날 7.39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7.4% 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7.41%로 와, 뭐 난리 났죠. 7월 15일 지금 오늘자 기준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7.4%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러면 거의 뭐 8% 가는 거는 지금 또 코픽스 금리 오늘 올랐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일 반영이 되면 당장 내일 오르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 뭐 여기에 따라서 또 예금금리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의 이 아파트론, 아파트담보대출 지금 혼합형이면 뭐 고정이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게 4월 달에 상단이 한 6.65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7월 13일 날 7.063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063이면 7.1% 넘을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7.151까지 오늘 불과 지금 이틀 사이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7.151이면 이제는 오히려 7.2% 가깝게 지금 가 있는 거고 지금 상단만 이런 게 아니라 하단도 와 지금 5.851이에요. 아까 제가 뭐 무슨 6% 얘기를 했는데 야 무슨 하단이 6%까지 가겠어. 지금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혼합형 고정금리가 5.851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반올림을 해도 5.9% 거의 6% 하단이 6% 가깝게 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민은행의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뭐 변동 혼합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4월 달에 6.03으로 6%대 딱 올라섰는데 결국 7월 8일 지난주에 이게 6.47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6.47까지. 아까 뭐 무슨 0.25만 올려도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데 이렇게 되면 뭐 거의 한 0.5% 가깝게 다들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정말 수조 원의 이자 부담이 지금 늘어난 거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자, 그랬던 게 지금 이번 주에 6.5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자, 결국 또 변동은 내일 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월요일 날 이제 바꾸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변동 같은 경우에 6.5인데 내일 뭐 바꾼다고 하면 또 올라가겠죠. 어쨌든 간에 국민은행이 하단이 5.12고 상단이 6.52까지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금융권 중에 하나인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담보대출이 지금 7월 13일이면 불과 이틀 전에 이 8.4%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주기형 5년 뭐 지금 이거 주기형 같은 경우에 8.4까지 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주기형이 8.45까지 오늘 7월 15일 뭐 불과 지금 이틀 만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8.45면 이건 반올림하면 그냥 8.5%잖아요. 8.5. 아니 8.5%를 또 여기서 뭐 반올림한다 그러면 그냥 이제는 1금융권의 주담대 금리가 그냥 9%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금리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내일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피벗 금리 인하를 끝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당연히 뭐 이거는 그냥 9% 넘어가는 건 그냥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금융권에서도 10%가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오늘 또 폭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지금 업무보고, 지금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제 7월 15일 오늘자로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하면서, 자,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가속화하겠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 이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래서 생산적 분야로 돈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하반기에도 계속 그렇죠. 부동산에 돈을 빼서 강제적으로 또 돈을 막아서 이것이 생산적 분야로 기업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살펴드렸던 14일 날 어제 나왔던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도 이것이 뚜렷하게 나왔죠. 말 그대로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시켜버려야겠다.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부동산과 금융을 완전히 절단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절연시켜 버릴 정도로 정책을 펴나가겠다. 자, 이게 오늘도 분명하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 오늘 업무보고에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부분 때문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관리. 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완화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짚은 거죠. 그래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자, 원래 작년에 보통 1.74, 이건 이제 말이었고요. 원래는 3.4% 증가하는 거를 반토막을 내서 1.7%로 줄였죠. 근데 이 1.7%도 높다. 그래서 1.5%를 부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돈이 없어요. 이제는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5% 이게 이제 확정이잖아요. 이거 더 완화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반기 중에 85%가 끝났습니다. 85%가 이제 돈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15%로 버텨야 되는데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당장 한 7월, 8월 정도에 그냥 끝날 거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많고요. 그러면 9월부터는 은행권은 완전히 셧다운이 되고, 그러면 이금융권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금융권도 똑같은 총량 관리에 걸려 있어요. 그럼 이금융권도 대출을 못 해주는, 자칫 잘못하면 전 금융권에서 대출이 셧다운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집 사기가 너무나 그렇죠. 좀 깝깝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금융위 사무처장이 뭐 오늘 한 얘기가, 자, 국민은행의 3억 한도, 그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시킨 건 아니야. 그렇겠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거 타은행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데 이거 뭐 총량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다. 자율적으로. 이거 은행들이 알아서 한 거야. 우리가 시킨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다른 은행도 지금 뭐 6억 한도를 뭐 3억으로 줄이는 거, 이거 아니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어떡하겠어. 대출 총량 때문에 안 되는데 뭐 방법 없지. 우리는 총량만 그냥 꼼꼼하게 관리할 거야. 총량만 단 한 푼도 더 안 풀어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대출 총량을 풀어줄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국민은행이 대출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쪼았는데 반토막을 내놓고,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30억이었던 거 지점 한도를 10억까지 뭐 3분의 1 토막을 내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우린 총량을 풀어줄 마음이 없어. 뭐 셧다운이 되든 어떻게 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총량을 풀 계획이 없어.
자, 굉장히 단호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DSR 산정 시에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데 그 예를 들고 있는 게 성과급 반영 비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이것 때문에 뭐 집값 난리 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자체적으로 사내 대출을 해주는 이런 것까지 어떻게 못하겠지만 DSR 산정할 때 이 성과급을 깐깐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소득의 보통 지금까지는 성과급을 2년 정도 그 정도 받으면 아 이거 평균 소득이니까 DSR 볼 때 대출 올려줄게. 자, 그런데 이제는 이걸 3년으로 확대하겠다. 웬만하면 안 해준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지금 뭐 이거 성과급 받아도 그 평균 소득 아니잖아. 뭐 DSR 산정할 때 안 해주겠다. 가능하면 안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자본 규제를 강화를 해서 금융회사가 주담대 취급 유인을 축소하겠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니들 주담대 이거 해주면 주택담보대출 해주면 이거 충당금 엄청나게 쌓아야 돼. 충당금 쌓기 싫으면 주택담보대출 해주지 마 이런 거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총량도 모자라는데 주택담보대출도 해주지 마는데 뭘 중점적으로 해주지 마냐. 고액의 DSR 그러니까 고액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 DSR 뭐 지금 40%인데 뭐 그거보다 더 높은 이런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하게 해주지 말란 얘기죠. 뭐 그러니까 40%면 30%보다는 40% 이렇게 가겠죠. 자, 어쨌든 해주지 말란 이야기고. 자, 고가주택 고가주택 그 다음에 고 LTV 자, LTV 뭐 40% 이런 거보다는 70% 이런 거 가능하면 안 해주는 쪽으로 그렇죠. 또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 자, 결국은 뭐 정부에서 웬만하면 대출해 주지 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본 적립,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쌓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고가주택에 대해서 세금도 지금 고가주택 뭐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 이제 세금 보유세 올리겠다라는 거고 대출도 안 해주겠다라는 거고 하여간 고가주택이 엄청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레버리지가 아니라 대출이죠. 자, 대출을 활용한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겠다.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수없이 한 얘기. 결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연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출 내서 집 사는 거 이제는 아예 끊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시중은행들의 대출을 해줄 때 투기적 비거주 1주택 특히나 실거주하지 않는 갭 투자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 뭐 이건 전세 대출 규제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DSR 적용 뭐 이거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지금 뭐 정책 대출에 대한 것도 DSR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보증 관련된 뭐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 비율을 지금 뭐 80%까지 쪼아놓은 거를 뭐 70%, 50%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데 전세대출 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 아예 전세대출 보증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이 정도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렸다. 전세대출은 사적 뭐 금융이다. 아니 사금융의 공적 기관이 왜 보증을 해주고 있어?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자, 이거 전세대출 보증 사라지면 뭐 정말 전세대출 자체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책대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원 요건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대출이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서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 정책 대출도 총량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더더구나 은행 자체 주담대하고 기금 대출하고 적정 금리 차가 유지되도록 하겠다. 아니 지금 은행 금리가 올라가는데 정책 대출 금리가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들어서 5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1월, 2월, 4월, 5월, 7월 뭐 거의 매달 인상하듯이 할 정도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 금리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 보금자리론이 아니 30년 이거 기준에서 보면 5.2%예요. 아니 이게 뭐 5.2%면 이게 정책 금리라고 할 수가 메리트가 있나요? 이게 뭐 이제 정책 금리고 뭐고 지금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들려진다라는 거죠.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 부담이 조 단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조 뭐 계속 0.25 할 때마다 거의 2조 원씩 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0.5% 올라가면 4조, 뭐 0.75% 올라가면 뭐 6조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융당국이 정말 숨막히는 대출 규제 뭐 이걸 계속 지금 쏟아낼 지금 작정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아니 금융당국도 금융당국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한다는 얘기. 아 자율적으로 하는데 뭐 아니 국민은행이 뭐 6억에서 3억을 하든 뭐 2억을 하든 1억을 해주든 아니 대출을 안 해주든 아니 자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뭐라 말하겠어. 이렇게 손을 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겁나서 이거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집 샀다가 대출이 완전 다 막혀버리면. 지금 특히나 하반기에는 와 이거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 살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7월에 완전 거래 괴멸 상황 뭐 제가 계속 살펴드리고 강남권뿐만 아니라 외곽까지도 완전히 지금 괴멸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제가 늘 항상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SLE님 또 새로 이렇게 킹스피로 또 이렇게 가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김하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용준님, 미셸님, 전용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